어릴 적 제 최고의 친구는 외삼촌이었습니다. 같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떡해.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흘 내내 통곡 소리가 멈추질 않았어요. 잠시 집을 나와서 삼촌이랑 자주 놀던 근처 저수지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저수지는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물가에 앉아 삼촌과의 시간을 하나 둘 떠올리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수지 건너편에 까만 상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여자를 보고 있던 저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는 1초, 2초, 3초 오히려 절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뭐야? 왜 저렇게 와? 좀 머쓱하기도 하고 장례 중이니까 뭐 얼른 가야 하기도 하고 해서 저수지를 떠나려는데 저기요. 저기요. 여자가 절 부르는 거예요. 저요? 저 부르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또 뚫어지게 저를 쳐다만 보는 거예요. 뭐 도와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목을 막 조르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왜 저래? 저기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아!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하세요?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자기 목을 세게, 더 세게 조르면서 한 발, 두 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세요? 이대로 두면 여자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 여자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저기요! 저수지 건너편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고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마음만 급해지는 거예요. 한참을 뛰다 돌아갔는데 여자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선은 계속 달리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계속 물속으로 걸어갔고 다시 미친 듯이 뛰어서 간신히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겨우겨우 여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정아야! 괜찮아. 아이고 정아야! 도와주세요. 정아야! 그 여자의 정아야. 부모님이었습니다. 정아야. 정아야 정신 차려. 근데 얘가 왜 이래요? 이분이 갑자기 물에 뛰어드셔서요. 정아야! 물에서 나온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 어떡해. 학생 고마워.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다음에 꼭 연락할게. 정아야 정신 차리고. 정아야. 여자의 부모님은 급히 병원으로 갔고요. 그런데 저수지를 떠나기 전 그 여자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저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왜 아까 먼 길로 뛰어갔어요? 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뛰어가는 건데. 저수지가 약간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건데요. 한쪽은 이제 원이 작고 한쪽은 원이 크잖아요. 근데 원래 가려면 작은 원을 둘러서 가면 거리가 짧은데 지금 큰 원을 이렇게 가면서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잖아요. 큰 원을 돌면.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저수지에서 여자를 구해준 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잠이 들면 저는 여자를 구했던 그 저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엔 분명히 저뿐이었는데
저기요. 저기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하지 마세요. 저기요. 같이 들어가자. 저수지를 벗어나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기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뛰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를 잡을 것만 같았어요. 저기요. 같이 들어가자.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계속 저수지. 저수지만 뺑뺑 도는 거예요. 들어가자. 그렇게 수백, 수천 바퀴를 돌다가 누군가가 제 어깨를 확 잡아채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온몸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납니다. 매일 밤에 오는 게 무섭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에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요. 한 달이 넘도록 악몽은 멈추질 않았고 어느덧 외삼촌의 49제가 되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으로 가려는데 저수지에서 구해줬던 그 여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두 분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오시더니 학생,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 아, 네. 근데 혹시 별일 없어? 내가 악몽 꾸는 걸 어떻게 알지? 싶었지만 별일이요? 아니요, 특별한 일 없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저수지에서 구해준 여자의 이름은 정아였는데요. 정아 씨가 물에서 나왔을 때 의식이 없었잖아요. 밤늦게 겨우 깨어났대요. 정아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보여?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어딨어? 정아 씨는 정신이 들자마자 덜덜덜 떨면서 웬 여자를 찾았고 부모님은 딸이 뭔가를 착각한 줄 알았대요. 여자? 여자 없어. 건너편에 그 남자가 너 구해준 거야. 남자 말고 남자 옆에 여자. 남자 옆에 여자도 있었잖아. 그날 저수지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그러니까 자신과 그다음에 영빈 씨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빈 씨는 정아 씨 말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영빈 씨가 삼촌을 떠나보낸 날은 정아 씨의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아 씨는 잠시 북적이는 상가를 나와서 저수지로 갔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그냥 생각에 잠겨 있는데 건너편에 상복을 입은 남자, 그러니까 영빈 씨가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인가 싶어 남자를 지켜봤는데 저수지 건너편 수면이 조금씩 일렁이었습니다. 물살은 남자 쪽으로 이렇게 일렁이면서 가더니 남자의 발밑에서 딱 멈췄고 물 밖으로 천천히 뭔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이었어요. 한 뼘, 두 뼘, 그 남자를 향해 네 발로 기어가고 남자의 턱 밑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들더니 남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남자를 빤히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한참 동안 남자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아 씨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얼굴 한쪽을 뭔가에 밟힌 듯 일그러져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죠. 여자와 눈이 마주친 정아 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느새 여자는 남자 뺨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정아 씨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입이 귀까지 찢어지도록 웃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저수지를 떠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보내면 정말 남자에게 큰일이 날 것 같았죠. 저기요. 뭐 도와드려요? 바로 옆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지금 당신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수지를 둘러 건너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 다급한 마음에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몇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저수지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자도 남자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가 뛰면 나란히 뛰다가 숨이 찬 남자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남자가 뛰면 같이 다시 뛰는 거예요. 둘은 어느새 정아 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려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정아 씨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방해하지 마. 정아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야 영빈 씨는 매일 밤 자신을 쫓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여자는 그날 저수지에서 또 매일 밤 꿈에서 왜 저를 쫓아왔던 걸까요? 중길도 여기다 싶어갖고 바로 짐을 풀려는데 야, 잠깐.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놀자. 오래빨 때. 그냥 여기 물도 별로고 그늘도 없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야, 이 정도는 괜찮지. 그냥 우리 좀 다른 데 알아보자고. 야, 7시간을 찾았는데 뭘 딴 데 찾아? 아니, 아무튼 여긴 안 된다니까 좀. 잠시 벙찌는 상태로 서로 이렇게 쳐다봤죠. 학교 다닐 때는 말수도 없고 차분하기로 유명해서 선비라고 불렸던 진욱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주변에 있는 계곡이라는 계곡은 다 둘러봤지만 갈 데도 없었고요. 그래서 진욱이를 좀 협박도 해보고 애원도 했죠. 그럼 너희 하나만 약속해. 그 깊은 물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다. 애도 아니고. 알았어. 내려, 빨리 내려. 너 일 안 하려고 그러지. 빨리 내려, 빨리. 빨리 내려. 그렇게 저랑 민수는 한껏 시원한 계곡물을 즐기면서 논 반면에 진욱이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계곡에는 한쪽 발도 담그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잠수 내기하자. 지는 사람 저녁에 설거지하기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신호에 맞춰서 물에 머리를 푹 하고 담갔습니다. 진짜 필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은데 싶은 그때 웬 해초가 다리 사이로 이렇게 한뭉텅이가 검은 해초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계곡에 무슨 해초가 있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리 사이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발목을 쥐고 확 끌어당기는데 그 바람에 제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확 굽부러졌어요. 너무 당황해서 급한 마음에 민수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서 몸을 일으켰거든요. 장난하냐? 니 때문에 물 먹었잖아. 근데 방금 뭐였지? 무언가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의 하얀 게 제 발목을 확 낚아챈 느낌이 생생했거든요. 웬일로 진욱이가 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물속이랑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뭘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러더니 뜬금없이 저희 보고 너 이거 배고프지 않아? 내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 먹자. 좀 가자. 그러면 좀 쉬다가 놀자. 빨리 나와. 뭐 잠깐 뭐 쉬었다 놀자 하면서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바람도 시원하고 또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솔직히 입 대고 뭐고 그냥 온갖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유독 이렇게 수면이 반짝반짝 하면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뜨거. 그 진욱이가 지른 소리에 고개를 확 하고 돌아봤죠. 그런데 아, 제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근데 그때 또다시 제 발목을 뭔가 확 하고 그런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수면 아래쪽으로 아까 봤던 검은 해초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내 발목을 감은 건가 싶어갖고 발목 아래로 손을 뻗어서 풀어내려고 이렇게 더듬었어요. 아, 제발. 이게 뭐지?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사람 손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친구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입속으로는 물이 들어오지. 근데 호흡은 점점 더 가빠오지. 나중에는 기운이 빠져갖고 눈도 제대로 뜨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딱 그때 눈앞에 애들이 이제 튜브를 던져준 거예요. 야 튜브 잡아 튜브! 정말 운임을 쥐어짜서 미친 듯이 팔을 내줘서 겨우 이렇게 튜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 아까 물속에서. 태성아. 일단 일어나. 부축해줄게. 갑자기 진욱이가 제 말을 끊고는 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뭐 당신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이제 진욱이를 따라서 그냥 제 텐트로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깜빡 졸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또 제 텐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은 조용하니 벌써 깜깜한 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그냥 다시 자자 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누군가가 제 텐트 문 지퍼를 확 여는 거예요. 아, 누가. 아 깜짝 놀랐잖아. 나도 여기서 좀 자자. 뭐? 야 뭔 소리야? 얘 또라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나가. 아니 주주는 듯이 잘 테니까 같이 오늘만 같이 자. 아 뭔 소리야? 나가. 넌 네 텐트 놔두고 왜 여기서 자? 가. 빨리 가. 가뜩이나 아까 물속에서 이상한 걸 봐서 그 진이 다 빠졌는데 아니 얘는 왜 또 일어나 싶다가도 화가 나서 나가라고 하면서 그 진욱이를 텐트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말이 야 태성아 그럼 하나만 부탁할게. 그것만 들어줘. 내가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언가 저한테 부탁하고는 다시 자기 텐트로 진욱이는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저는 여행이고 뭐고 날 밝으면 빨리 집에나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몸에 이렇게 으슬으슬 한기가 들고 텐트 내부가 물에 흠뻑 젖은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이 드는 거예요. 야 김태성 자냐? 문 좀 열어봐. 줄 거 있어. 이번엔 또 민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텐트 문 앞으로 다가가서 지퍼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까 진욱이가 부탁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우리 중에 누가 오더라도 절대로 이 문 열어주지 마. 네 손으로 직접 이 문 열어주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알았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뭔가 찝찝한 거예요. 아, 그냥 민수 돌려보내야겠다 생각하고. 뭔데? 내일 줘. 야 얼른 열어봐. 아, 네가 직접 열고 들어오든가. 손에 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열어라. 근데 어? 근데 텐트가 왜 이렇게 축축하지? 그렇게 잠깐 멈칫하고 있는데 문 열라고 이 새끼야! 문 열어! 갑자기 밖에 있던 민수가 평소답지 않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문 열어! 순간 너무 섬뜩한 느낌에 이게 민수가 봤나 싶어서 제 텐트 옆에 창문에 그 살짝 열린 틈으로 이렇게 밖을 보니까 민수가 아닌 거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과 긴 원피스를 입은 누군가가 서 있는 겁니다. 너 누구야? 너 민수 아니지?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하게 크게 웃더니 대성아, 문 좀 열어봐. 무사히 문 좀 열어줘. 문 열어! 갑자기 기다리잖아. 모든 친구들이 목소리를 서로 내면서 자꾸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문 좀 열어보라고! 너무 당황한 제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있자 마치 원래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변엔 정막만 가득 쌓였고요. 저 순간 갔나? 싶어갖고 밖을 보는데 마치 저를 발견해서 기쁘다는 듯 웃던 그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것처럼 점점 빠르게 제 텐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막 악을 지르면서 그 머리카락을 피해서 정신없이 텐트 끝으로 도망을 갔죠. 긴 머리카락이 쓱 감싸는 거예요. 정신없이 몸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텐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마 날 계곡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더라고요. 와, 진짜 이렇게 있다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난 죽었구나 싶었던 찰나. 혜성아! 혜성아! 야, 이 새끼야! 안 떨어져! 이리로 가! 텐트 밖에서 진욱이가 정말 있는 힘껏 고함을 질러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바로 다가올 수는 없는지 여기 어디라고 살짝 한 떨어진 거리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진욱이가 텐트 쪽으로 뭔가 막 던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더 크게 귀가 찢어질 것처럼 그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퍼가 쓱 하고 열리더니 혜성아, 나야! 괜찮아. 그처럼 이제 진욱이를 붙들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나만 본 거 아니지? 너도 본 거지? 나도 봤어. 그래서 진욱이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느껴. 어떤 여자가 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네 텐트 주변을 기어다니더라고. 꺼져! 자꾸 네 텐트를 물가로 끌고 가서 내가 소리치고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 계곡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진욱이는 본 거죠. 한 여자가 물에 꼿꼿하게 서서 둥둥 떠 있는 채로 저희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대요. 저희가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기뻐갖고 막 입이 찢어진 채로 막 귀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귀신이야. 근데 그 여자가 유독 너만 쳐다보더라. 그리고 널 보면서 찾았다 하더라고. 대체 그 귀신은 왜 하필 저를 물가로 데려가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진욱이가 그때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푸른 숲 사이로 뾰족뾰족 솟은 암벽과 기암 개석. 그 아래로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강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북적이는 도시를 떠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이 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강엔 숨겨진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남자는 삼키고 여자는 뱉는다. 밤이 되면 싸늘하게 안개가 내려앉고 유난히 시커멓게 흐르는 이 강은 바로 강원도에 자리 잡은 홍천강. 여기 많이 가는데 홍천강. 너무 유명한 곳이죠. 영지 씨네 가족은 매년 여름 이 홍천강으로 휴가를 갔었는데요. 아버지의 지인인 부부가 운영하는 이 펜션이 있는데 여름 성수기가 되면 항상 좋은 방을 따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펜션집 부부는 아들만 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지 씨를 항상 자기 딸처럼 아주 예뻐하고 챙겨주셨다고 해요. 예. 영지 씨는 또래인 펜션집 두 아들들이랑 펜션집 앞에 그 강에서 물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그렇겠죠. 여름에 너무 좋죠. 근데 그때마다 펜션집 아저씨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죠? 얘들아! 너희들 그 앞에서만 놀아. 특히 각시바위 근처에는 얼씬도 하면 안 돼. 그 바위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항상 매번 그 각시바위 근처에 가지 말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야, 너 여기서 사람이 가장 많이 빠져 죽는 데가 어딘지 알아? 아니? 어딘데? 어디긴. 바로 저기 각시바위지. 수환 씨 손가락이 향한 곳을 보니 강 안쪽 깊숙한 곳에 엄청 큰 바위가 자리 잡고 있더래요. 뾰족하게 솟은 바위는 날카롭고 거친 표면의 그런 바위였는데 그 각시바위 밑에 가만히 보니까 물 색깔이 시꺼멓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더 무서운 거 알려줄까? 여기에 빠져 죽는 건 다 남자래. 어? 남자? 응. 그래서 여름마다 굿도해. 나도 몇 번 봤거든. 남자만 그런다고? 나 갑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게 버뜩 떠올랐다고 해요. 영지 씨 아버지네 회사에서 그 홍천강 펜션으로 야유회를 종종 갔는데 참 희한하게 모두가 잠든 새벽에 갑자기 펜션을 나가더니 강으로 뛰어드는 뭐야 이거? 직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모두 남자. 그래도 다행인 건 그럴 때마다 영지 씨네 아버지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야, 위험해, 나와! 나오라! 야! 나오라고, 이 자식아! 아버지는 물에 빠진 남직원을 구하려고 있는 힘껏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와, 그 힘이 어찌나 세는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치 힘센 사람이 강 밑에서 남직원의 발을 잡고서 이렇게 놓아주지 않는 물귀신처럼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물 밖으로 끌어냈더니 그 남직원이 무슨 일이야? 실없이 웃으면서 사장님, 저 분명히요. 저
저 분명히 들었어요. 어떤 여자가 그 노래를 하는 소리가 그 목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사장님. 그 순간부터 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막 따라갔는데 그 여자가 절 보면서 빨리 오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직원은 그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은 이미 그 방 반쯤 그냥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 얘기를 들었던 게 생각난 영지 씨는 각시바위 쪽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순간 아주 오싹한 기분이 들더래요. 넋을 잃고 바위 쪽을 바라보던 영지 씨 곁으로 펜션집 아들 수환 씨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야, 우리 각시바위 가볼래? 안 돼, 안 돼. 아저씨가 가지 말랬잖아. 야, 나 수영 잘하거든? 내가 저기까지 가서 찍고 올 테니까 잘 먹어. 알았지? 야, 가지 마. 야, 가지 마. 아, 제발. 영지 씨는 소리를 질렀어요. 각시바위 쪽으로 막 수영을 해서 쭉쭉 가는 겁니다. 저기 뭐지? 각시바위 위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뭐야 갑자기? 뭔가 싶어서 영지 씨가 좀 더 주의 깊게 바위 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웬 여자가 등을 지고 서 있고 이거 뭐야? 가느다란 팔이며 다리며 아주 가느다랗고 온몸이 비정상적으로 그냥 새하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 주위에는 유독 더 뿌연 기운들이 가득 차 있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왔어요.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다행히도 펜션집 아들이 무사히 물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영지 씨는 뭔가 크게 얘기하면은 뒤돌아서 있는 여자가 갑자기 휙 하고 돌아설 것 같아서 최대한 작은 손짓을 가리키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지금 저거 보여? 저기 바위에 있는 여자. 무슨 여자? 바위만 보이는데? 장난치지 말고. 진짜 안 보여? 뭔 소리야? 야, 어디 여자가 있어? 얘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였어요. 자기 눈에만 보이는 존재. 얘들아, 이제 물놀이 그만하고 올라와라. 영지 씨는 이때다 싶어서 미친 듯이 펜션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무서우면 뭐 도망가야지. 그 어린 마음에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했다간 그 여자가 나를 막 쫓아올 것 같아서 영지 씨는 그래. 혼자서 끙끙 앓다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대로 스르륵 이렇게 잠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새벽 5시쯤 영지 아빠! 영지 아빠! 영지 아빠! 펜션 아주머니가 황급히 영지 씨네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펜션 아주머니. 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서둘러 외투를 챙겨 입고 펜션 방을 나가셨어요. 그때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그 강이 영지 씨 눈에 들어왔는데요. 강이 이상할 정도로 시커멓게 보이더랍니다. 영지 씨는 살며시 바위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됐는데 아까 봤던 그 여자가 여전히 그 바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와, 아직도 안 갔어. 근데 뭔가가 아까랑은 분명히 달랐어요. 고개를 확 들더니
영지 씨가 있는 펜션을 멀끄러미 바라보고 보고 있었어. 영지 씨는 숨이 콱 막혀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무서운 마음에 바로 이불을 뒤집어 썼고 혼자 벌벌벌 떨다가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웬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이게 뭐지? 영지 씨는 슬그머니 이불을 내리고 창문 쪽을 이렇게 힐끔 내다봤죠. 구급차랑 경찰차 여러 대 들어오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주위는 엄청 소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 듯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런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찾았어요! 여기에요, 여기! 검은 무언가가 올랐습니다. 정신 차려봐. 네. 펜션 아저씨였습니다. 저 강이 잡아갔어. 내 남편 잡아갔어. 늘 이 강을 조심하라고 일러줬던 펜션 아저씨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남편을 잃은 아주머니의 절기와도 같은 울음소리가 홍천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참으로 애석한 일이 또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펜션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그 펜션집 아들 수환 씨가 설마. 안 돼. 익사한 채로 발견됐다. 뭐야. 한순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된 아주머니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고 일꾼 떠나야 일단 잡아가기 전에 도망쳐야 돼. 하루는 그 펜션 아주머니께서 영지 씨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저요. 어린 둘째 아들만큼은 못 밀어요. 저 강에서 도망쳐야 돼. 저 강이 다 잡아가기 전에 가야 돼요. 그 후 영지 씨 아버지께서 그 펜션을 찾아갔는데 모든 살림살이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아주머니와 둘째 아들만 그냥 사라졌다는 거야. 어떻게 거기 살겠어. 그리고 더 이상 연락은 닿지 않았다고 해요. 남자를 삼킨다는 강. 그 검은 강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켜야 그 한이 풀릴까요? 그리고 그 각시바위 위에 있던 그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